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갖은 말들이 다 터져 나오고 갖은 갈등이 다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결단입니다. 가장 큰 것은 오늘 아침에 선대위 회의가 끝난 뒤에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아예 해체하겠다 수준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해체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윤석열 후보와는 생각이 좀 다르다. 대선 후보를 패싱한 것이 아니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까지 하면서 대선 후보 패싱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말과 휴일인 지난 1일, 2일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만났기 때문에 선대위 해체 부분, 선대위 재편성 부분을 협의는 했을 것이다. 그런데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전면적인 재편에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완전한 합의는 아니다.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배수진을 친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받아들일지. 이 분수령은 이제 잠시 뒤에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김종인 위원장은 참석해서 선대위를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도 참석하기로 했다가 참석하지 않겠다로 바꿨고 이준석 대표도 참석하지 않겠다로 바꿨습니다. 의원들은 가진 이야기들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금 대표 지도체제 모두 물러나라 소리까지도 나올 테고 또 선대위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두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모두 재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도 나올 테고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선대위를 해체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침묵을 지켰고 김종인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이 꼭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개편 부분을 물어보고 사전에 보고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미뤄서 협의는 했지만 충분히 합의하지는 못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그러면 유임하느냐, 그 다음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느냐, 그 다음 중요한 선대위원장이나 본부장 누가 살아남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상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충분히 합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 많던 그 신지의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사퇴는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신지의 사퇴를 받아들이면서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것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젠더 문제는 세대에 따라 시각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기성세대에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 세대에 큰 실망을 주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2030의 마음을 세심히 읽지 못했던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앞으로는 잘 모르는 것은 인정하고 청년 세대와 공감하는 자세로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신지의 이 임명, 이 영입을 솔직하게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 신지의 영입이 될 때 제 송은재 TV를 통해서 이유를 모르겠다,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고 큰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무게감이 있다라고 저는 보지도 않고요. 이 신지혜로 인해서 젠더 갈등이 다시 일어나서 티격태격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티격태격하는 모습. 오늘 신지혜 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자신이 사퇴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 보고도 사퇴를 하라. 성상납 의혹까지 있으면서 민주당의 공작에 이용당하는 행태까지 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내부 총질,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고 있는 내부 총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같이 당대표를 사퇴하자라고 했는데 먼저 신지혜 부위원장을 뭐하러 영입을 했는지 무게감이 정치적 무게감도 없고 논란만 일으켰을 뿐인데 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퇴 잘 했고요. 그 다음 신지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격한 것, 이준석 대표의 내부 총질, 민주당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 모두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신지혜가 이준석 대표에게 사퇴를 같이 사퇴하자라고 했는데 이준석이 같이 사퇴할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버티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준석이 당대표직을 그렇게 쉽게 사퇴할 사람 같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지도 않았다는 건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준석 대표 사퇴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당대표에서 사퇴할 생각조차가 없고요. 끌어내릴 방법도 사실은 없고요. 끌어내리려고 하면 부작용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제 최종 결단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나오는 얘기들, 의원들의 얘기들을 듣고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내릴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일단 짐작할 수 있는 것은 2030 청년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솔직하게 잘못했다. 새로 시작하겠다. 청년들과 공감하는 자세로 새로 시작하겠다.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내릴 결단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버리는 부분은 대안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종인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 2개월 동안, 지난 2개월 동안 제가 여러 차례 송은재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지금 2개월 동안. 정권 교체에서 더 나아가서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이 언제나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 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는 일정 부분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총괄 선대위 체제, 이 부분은 인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이준석 대표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처럼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 합류하지 말고 당대표로서 선거 지원의 역할을 다 하라. 이런 상태로 머물게 둘 것이냐, 아니면 선대위의 일정 부분 다시 복귀를 시킬 것이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외에 본부장들 또 공동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신지혜와 같이 무엇 때문에 영입이 됐는지, 분란만 일으키고 왜 영입이 됐는지, 정치적 무게감은 있는 건지,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은 되는 건지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준석을 버리느냐 안고 가느냐, 이준석은 버려봐야 당대표에서 사퇴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 이외에 많은 선대위원장들, 본부장들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다시 구성되는 이 선대위가 실패하면 만약에 이번 대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실수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예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김종인 문제, 이준석 문제 마무리 짓고 윤석열 후보가 중심에 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30 청년인 것은 분명합니다. 기존의 보수 텃밭의 마음도 얻어야겠지만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것은 2030 청년이라는 점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김종인, 이준석 문제를 정리하고 윤석열 후보가 중심에 서서 이젠 앞으로 2달 남은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방향, 전략,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